반갑습니다. 전체 박수 한번 치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대구경북이 몇 차례 우리 한국 공론 포럼 대표님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공론장을 형성을 위한 뭔가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26일 날은 그런 토론회를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토론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우리 한 100분 정도 소통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 핵심 멤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좀 모신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걸 그냥 하기보다는 뭔가 현안을 놓고 공론장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대구경북 최고 현안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게 공론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공론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지역사회에 제시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공론포럼하고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중요한 멤버들께서 오늘 일요일을 쉬시는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여튼 뭐 좀 같이 논의를 해서 26일 날 행사를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대단히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하여튼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6일 공론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26일 성공적인 공론장 진행을 위해서 여기 이제 핵심적인 멤버들이 모이셨는데, 우리가 좀 같이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지금까지 준비된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론장 진행자들이 해야 할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26일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를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6일 날 시민 공론장 관련해 가지고 진행 현황과 그다음에 이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 또 당일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 개요는 10월 26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회의로 하고, 그 온라인 회의 본부는 대구 지방분권 사무실입니다. 목적은 시민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표는 현 공론화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하고 제안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민 토론회 구성은 대구 경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70명에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논의 주제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현재 공론화 진행에 대한 평가고요. 2부는 시민 중심 공론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 행사는 이제 공동 주최 지방분권 운동 대구 경북 본부하고 한국공론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개최 목적은 공론화 과정을 평가하고 공론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해서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론장을 개최하는 이유는 현재 공론화 진행 과정을 보면 시민 참여와 사전 논의가 부족하고 공론화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을 평가하고 공론화가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공론장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2월 26일 날 그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북 도민과 대구 시민이 공론장을 개설한 다음에 비대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행정통합 관련된 과정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및 지역 언론에 제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온라인 시민공론장 당일 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일 날 오후 1시에 온라인 공론장이 오픈됩니다. 이 지금 우리 줌 회의하는 것처럼 오픈이 돼서 참여자를 확인하고 공론장이 이제 정시에 13시에 1시에 개회가 됩니다. 대표 인사말과 그다음에 일정 및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 공론장을 쭉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참여자들한테 이제 안내하는 시간이죠. 그다음에 이제 토론은 제1토론과 제2토론으로 나눠지는데요. 제1토론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서 제안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제1토론의 주제입니다. 제1토론에서는 이제 발제가 있고요. 발제는 공론장의 개념과 의미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분임 토의를 합니다. 이 지금 줌으로 소그룹 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임 토의를 한 다음에 분임 토의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정리된 내용을 전체 회의에서 발표합니다. 요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회의를 거친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참여자들이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제1토론의 내용이고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제2토론을 하게 됩니다. 제2토론은 공론화 개선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공론화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2발제는 성공적 공론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질의응답 다음에 1토론에서 했던 것처럼 분임 토의를 합니다. 소그룹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소그룹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다음에 역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투표를 해서 그 가장 우선시하는 내용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제1토론에서 나온 내용과 제2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회의를 하면서 제안문을 작성합니다. 제안문 초안을 가지고 그 제안문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를 쭉 전체가 검토를 해서 제안문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뭐 기타 등등 얘기를 좀 한 다음에 폐회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그 분들이 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토론은 오프라인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좀 그 성가신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일단 구성을 보면 분임 조당 5, 6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5, 6명의 한 분씩의 진행자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70명이 참여한다고 했을 경우에 14개 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14개 조가 만들어지고 한 조에 한 명씩의 진행자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명이 되는 거죠. 5명의
참여자와 1명의 진행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창용 대표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시도민들이 진행자로 참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가는 계기로 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진행자가 해야 될 역할은 조별 참여자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별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논의 의제는 전체 진행자가 제시도 하지만 전체 회의에서 조별로도 논의 의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설명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는 이제 의견 취합 및 내용을 작성하는 겁니다. 내용 작성은 토론별로 그러니까 제1토론에서 쭉 이제 한 30분 정도 조별 토론을 하거든요. 조별 토론을 한 다음에 조별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시된 구글 시트에 작성을 합니다. 그 세 문장을 조별로 논의를 진행을 다 끝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구글 시트에 있는 작성해 주세요 하고 저희들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거기다가 논의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1. 예를 들면 1. 시민들에게 아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2.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한다. 3. 이렇게 해가지고 조별로 그 제시된 구글 시트에다가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조별 토론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면이 바뀌어서 전체 회의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회의에서 조별로 논의돼서 작성한 내용을 말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로 발표를 합니다. 그 말로 발표를 예를 들면 70명이 참여하고 있으면 각 조별로 논의된 내용을 세 가지씩을 쭉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진행팀에서 거기서 나온 내용을 전부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한 다음에 그거를 투표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발표가 끝남과 동시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70명이 그 설문지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하면 답변 결과를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차례 하는데요. 제1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것이고 제2토론은 공론화 개선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두 차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임 토의를 소그룹 회의를 우리 지금 참여하신 진행자들께서 요 소그룹 회의를 잘 이끌어 주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토론 조별 정리 결과 전달지라는 구글 시트를 카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제1토론 조별 정리 결과 전달지라는 이런 제목이 지금 카톡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URL에 들어있죠. 제1 조별 토론 결과 정리 전달지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요거는 반드시 그 퍼실들만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 보면 조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1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3개의 결론을 정리해서 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2번의 결과 1을 쓰고요. 3번의 결과 1을 쓰고 4번의 결과 3을 쓰시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이제 이걸 컨트롤하는 저한테는 응답 결과가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한 분이 작업하셨네요. 요거를 저희가 응답 2개 해주셨네요. 그러면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10조 뭐 예를 들어서 쓰시고 1조 쓰시고 결과를 좋습니다. 반영합니다. 부족해요. 이렇게 쓰시고 2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엑셀 시트 보이시나요?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엑셀 시트를 보시면 지금 작업하시면
이렇게 딱딱 올라옵니다. 그럼 1조의 결과는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10조도 1번, 3번, 4번 이렇게 자동으로 엑셀로 다 정리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카카오톡을 열어놓고 카카오톡에다 그 결과물을 정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들 PC로 정리는 안 하시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PC로 카카오톡을 키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잘못하시면 간혹 한 기기로 이용할 경우에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줌에서 나가버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조별 토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여자는 간혹 실수로 나가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호스트가 다시 불러드리면 되는데 그 퍼실이 나가면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조의 토론이 좀 혼선이 오니까 이제 퍼실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걸 분리시켜서 해주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트가 작성이 되면 이 시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질문지를 만드는 거예요. 질문지를 참여자들한테 투표용지. 저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로 3개씩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여기 진행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쭉 내용을 정리를 해요. 그러면 뭐 비슷한 내용도 있고 뭐 조금 다른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한 10개 정도 의견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거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 그 선호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선호 투표용지를 바로 만들어요. 그래서 선호 투표용지를 그 참여자 전체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여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공론화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토론은 주제만 다르고 방식은 동일해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토론, 두 번째 토론에서 그처럼 작성을 하신 다음에 화면이 전체 회의 화면으로 바뀝니다. 전체 회의 화면에서 조별로 작성한 그 3가지 내용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면 이제 참여자들이 전체가 다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조에서만 논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논의를 통해 가지고 단원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타 등등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진행팀에서 작성한 그 선호 투표 용지에다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별 토론도 하고 전체 발표도 들은 다음에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전체 토론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토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봐서. 그런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70명이면 70명의 전체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별로 3개의 문장을 그 카톡으로 제시하는 데다가 3개의 문장을 정리해가지고 써주시면 그게 조별 토론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조별 토론은 취합을 어떻게 합니까? 예? 조별 토론은 취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 설명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시트를 시트는 조별에는 시트가 제공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개개인 참여자가 거기다 쓰는 게 아니고요. 허실 캐릭터분들이 네. 사람들의 말씀과 얘기를 듣고 그 이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3가지로 이걸 압축을 하셔가지고 퍼실 분께서 이 조별 결과 전달지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이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요. 보통 다른 데서는 보면 참여한 분들이 막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목표가 서로 달라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선호 투표의 집합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거는 음.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고 기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쭉 취합을 해서 그냥 이렇게 선호 투표 투표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소그룹별로 합의된 내용을 3개 정도로 모아가는 거거든요. 아까 조별 결과 전달지에 주신 걸 가지고 그 사이에 제1토론 결과 투표 용지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그 사이에. 그거를 공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신 의견을 모으니까 아주 빠르게 그냥 대강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행정통합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투표는 허시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참여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똑같이 URL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URL이 형성이 돼서 지금 행정통합 우리 공론장 준비 그쪽에다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제목은 조금 안 달았는데 여기 1투표 투표 용지예요. 그거를 선택해서 클릭해 보시면 아까 보신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클릭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벌써 한 분이 제출을 하셨네요. 네, 2분. 네, 이렇게 3분. 네, 이런 식으로 4분.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취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게 저희들이 공론장을 하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그냥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선호투표 개별적인 선호에 기반한 다수결 투표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합의형 내용이 작성되는 게 아니라 수의 많고 적음으로만 내용이 작성되는 거군요.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그룹에서 나온 내용도 합의를 만들어 보고 내용을 작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도 이제 합의를 통해서 3개씩 발표가 된 다음에 이렇게 전체 회의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트를 작성한 다음에 3개씩 작성을 한 다음에 전체 회의를 하면서 각 조별로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조별로 발표하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진행팀에서 쭉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는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선호 투표가 아니라 순위를 정하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내용 전체를 정리해서 순위를 정하는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내용을 담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순서로 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거는 공론조사 방식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인 이 소수자 배제에 찬반 투표하는 것처럼 소수자 배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제1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제2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제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안문.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정리했잖아요. 제2토론에서. 제2토론에서도 내용을 정리했잖아요. 그
정리된 내용을 제한문 초안으로 여기다 띄웁니다. 그리고 그 제한문 초안에 대해서 70명이 참여했으면 70명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문장이 제대로 됐는지 의견이 빠진 건 없는지를 같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제안문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70명이 결국은 소그룹 토론과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제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서부 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차례 실제로 시도를 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몇 퍼센트가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장으로 제시하는 거죠. 자, 마치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하고 마치죠.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시민 공론장 화이팅 하는 겁니다. 시민 공론장 하면은 손 올리면서 화이팅 하는 겁니다. 시민 공론장 화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